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졸업 논문 수업에 대한 공부를 같이 진행해 볼 겁니다. 우리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이제 졸업 논문을 작성하도록 할 텐데요. 이번 한 학기에 우리가 2학점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학기 동안 논문을 완성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뭐 대면으로 만났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만나게 된 점 여러분이 양해 부탁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상황이 좀 종료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좀 어렵게 길게 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한 학기 동안 우리 논문을 작성하는 방법을 잘 배워서 논문을 게재하시는 거, 논문을 올린다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논문을 게재하는 것들을 해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논문을 작성하는 방법들을 배우셔서 대학원에 진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방법, 내지는 모든 학위는 졸업 논문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저와 같이 공부해보는 한 학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보도록 하고요. 이번 한 학기 동안 제가 강의 계획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학기 동안 어떠한 것들을 강의를 배우느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이번 한 학기 동안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공 심화 과정으로서 한 학기 동안 졸업 논문이라는 과목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업과 달리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과 재미나게 만나야 되는데, 그죠? 논문을 좀 재미나게 작성한다?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런 되게 굉장한 자료들,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거를 검색하고 서치해서 그걸 다시 또 정리하고, 우리 썸머리 한다라고 하죠. 이렇게 정리해서 압축해서 이렇게 해놓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그래서 굉장히 실제로 논문을 작성하실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작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졸업할 때 4년제 학위를 이제 졸업을 하실 때에는 전문학사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학사 2학년을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3학년 과정을 거쳐서 지금 4학년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마지막 학기죠. 그래서 마지막 학기에는 졸업 논문을 통과해야만 학위가 나오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 4년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꼭 논문을 작성하지 않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수로 논문을 해야 되는 그런 교과목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수는 아니다. 그렇지만 졸업 논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해보실 겁니다. 그러면 강의 계획서 한번 보시죠. 그래서 강의 계획서 상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 네, 강의 계획서 상에 지금 졸업 논문이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졸업 논문이다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한 학기 동안 2시간의 수업으로 2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논문은 작성하는 거를 저와 주고받아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온라인 수업으로 만약에 100% 진행이 된다면 조금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실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무리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과 대면 수업을 할 때 의논을 해서 한 학기 동안 어제 너무 피곤해요, 교수님.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내지는 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조금 편안하게 마무리 짓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번 학기 동안의 교육 목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여러 가지 실습들을 하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미용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실습이나 실험을 통해서 이제 뭐 졸업 논문을 작성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논문을 작성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논문들을 썸머리해서 다 요약해가지고 그 논문의 장점은 뭐다, 단점은 뭐다, 이렇게 압축해서 하는 논문들을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졸업 논문을 완성하고 작성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저널이라고 하는데 미용 학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회지나 어떠한 우리 그 논문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는 것들에 작업까지 해볼 수 있으면 좋겠으나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는 요건에 반드시
졸업 논문을 쓰셔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번 학기에는 졸업 논문을 어떻게 작성하는 건지 이렇게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본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이번 한 학기 동안 졸업 논문이라는 건 어떻게 쓰는 거냐, 내지는 논문은 어떻게 작성하는 거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공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논문은 이렇게 작성되는 거고, 나는 논문을 이렇게 검색해 볼 수 있겠구나. 요거 하나 가져가면 이번 학기는 제가 계획한 목표는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학습 목표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될 건, 논문을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논문을 작성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학원을 진학하셔도 당연히 논문을 작성해야만 학위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하고 4년제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대학원 진학을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작성법을 반드시 알아야 석사 학위 논문을 청구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어쨌든 석사 논문을 올려서 학위를 수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번 한 학기는 전 진학 안 할 거예요, 교수님. 저 여기서 이제 저 수고한 저에게 토닥토닥 이번 한 학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논문은 작성하는 법들을 배워보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러한 것들을 이번 한 학기 동안 배워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회지에 실리고 게재하고 논문을 투고한다라고 합니다. 논문을 투고하는 것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여러분과 한 학기 동안 가급적이면 이러한 논문을 작성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생겼어. 교수님, 저는 그래도 대학교 졸업하는데 학위를 좀 저는 갖고 있고 싶습니다. 물론 다 학위 나옵니다만 저는 논문을 꼭 게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또 저랑 상의해서 논문을 게재하는 마지막 기말고사 때, 기말고사 끝나고 조금 손을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논문을 게재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게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또 배우실 건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다 알려드리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학기 동안 마음의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논문이라는 건 이렇게 작성하는 거구나 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수님, 저 요즘 욕심이 생겨서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네, 그거는 지금 하실 건 아니고요. 학기가 끝날 때쯤 논문이 다 완성되면 그것을 투고할지, 논문을 학회지에 실을지 어떻게 할지를 같이 고민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학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논문을 이렇게 작성하는 거다라는 것으로 조금만 다가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대학원 진학을 할 때 논문을 어떻게 쓸 겁니까? 라는 계획서를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대학원에 진학해서 뭐를 할 겁니까? 제일 궁금하겠죠. 이 사람이 무엇을 연구할 건지, 이 사람이 그래서 논문을 뭘 쓴다는 거야? 이거가 가장 중요한 진학의 점수 배점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논문 작성법 그 연구계획서를 내게 돼 있어요. 대학원 진학하실 때. 그래서 대학원 진학을 안 하더라도 내가 최대한 우리가 살롱에서 일을 하면서 사실 궁금한 거 많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문을 작성하는 방법을 지금 공부해 놓으시면 어떤 게 장점으로 되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학위를 마치시고 어느 날 내가 살롱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제가 알아본 바에는 뭐 에스테틱 이쪽으로도 많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뭐 화장품 회사에 좀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메이크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네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속에서 궁금함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학생을 가르치는데 늘 이렇게 학생을 가르치면서 지켜보니까 학생들의 그런 특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학생들은 가만히 보니까 왜 이렇게 미용에 관심을 가지게 되느냐? 이런 것들 여러분이 갑자기 어느 날 문득 궁금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우리 한번 논해볼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논문을 검색해 볼 수는 있겠죠. 이러한 것들 요즘 심리는 요즘 학생들 2020년도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지금 몇 년생이에요? 2002년생, 2003년생들 되겠죠. 지금 학생들이. 그러면 2003년도부터 밀레니엄 세대가 시작됐단 말이죠. 그래서 2000년 시대가 열리면서 학생들의 학습 효과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우리 학사학위 과정 하고 있는 여러분 4학년 전공시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해봤죠. 어렸을 때. 여름방학 때 이렇게 무엇인가를 탐구하라고 하여서 탐구 생활이라는 거를 내고 거기에 무엇인가를 해서 막 사진을 붙이고 뭐 어디를 갔다 오고 이런 거 아마 하셨을 거예요. 했겠죠? 근데 하셨을 건데 그러한 탐구 생활이나 이러한 서치를 해서 하는 것들을 지금 2000년생들은 안 했습니다. 걔네들부터는 없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어떤 것을 했느냐? 실질적으로 UCC를 제작한다던가 그 학생들은 좀 진화됐습니다. 인터넷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영상들 이런 것들이 진화되니까 이 학생들부터는 조금 되게 진화됐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PPT 발표를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몇 살 때부터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런 PPT 발표 해봤나요? 아마 여러분들은 조금 많이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팀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래서 팀 프로젝트를 굉장히 대학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이미 중학교 때부터 해온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뭘 잘해요? 이 학생들은 발표하거나 남 앞에서 얘기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2000년을 기점으로 그 전년도의 학생들을 기준으로 보면 잘 발표도 안 하고 대학에 와야 뭐 발표하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들을 할 일이 별로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끼기에 되게 많이 본인들은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수님, 2학년 후배들 이상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세대 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대 차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느끼기에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흐름이라는 게 달라져서 이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논문을 작성하실 때에도 이러한 것들 살롱에서 일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을 거예요. 연구해보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시면 조금 재미있게 논문을 작성해 보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수님 논문 작성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했던 거 있잖아요. 정말 관심 있었던 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일상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뷰티 업종에 종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들을 해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만약에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 50분의 수업을 들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들은 50분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서술형 문제, 뭐 세 문제, 뭐 이렇게 OX 뭐 이렇게 여러분은 50분 수업에 100분 수업이니까 서술형 문제 뭐 3문제, OX 문제 4문제, 내지는 뭐 제가 자료를 올려드리면 서술형 문제 1문제, OX 문제 2문제 정도 이렇게 해서 수업 시간, 이수 시간은 제가 우리 LMS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올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출석 기준은 그렇게 되고요. 우리가 대면 수업이 열린다. 라고 했을 경우에 수업이 시작되고 10분 이내에 출석을 하시는 경우는 지각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10분 이내에 출석하지 않으시면 지각으로 처리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을 있어서 이기에 이번 한 학기는 어떻게 점수가 평가가 이루어지나요? 뭐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다 보니까 저랑 같이 그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있는 곳이 연구실인데 여러분들과 이렇게 수업을 하는 이 상황에 굉장히 소음이 발생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너무 미안하네. 학교인데 이렇게 소음이 발생되고 있어요. 뭐 공사
강사 중인가 봐요. 여기 학교에서. 그래서 부득이 이어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착용하고 해야 되는데, 그죠? 학교 내에 그러한 장비가 없어서 제가 하여튼간 여러분, 하여튼간 최대한 소음이 없는 상황으로 하여튼간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장비로 하여튼간 활용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차부터는 마이크 써야 되겠어요. 너무 시끄럽네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간 이렇게 이번 한 학기 동안은 논문 작성하는 방법을 배워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가 점수 평가 교수님 그러면 이번 한 학기 저희 성적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궁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출석 점수는 마찬가지로 20점입니다. 그래서 출석은 20점의 점수로 이렇게 되고요. 이 수업은 거의 페일 패스 개념으로 뭐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렇죠? 예, 좋겠지만 여기 안에서도 또 좀 점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석은 20점,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해서 30점, 30점, 그 다음에 수업 태도 20점 정도로 해서 100점의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학기 2020년도 2학기 여러분들의 성적 평가 비율이죠, 비율. 비율은요, 이번에도 이제 뭐 상대평가기는 하지만, 50% 안까지, 뭐 A뿔에서 A가 50% 안까지, 선정되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학점들이 50%가 배점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많지 않아서 거의 다 가급적이면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도록 제가 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논문 작성 이거 하는 거 수업을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한 학기 동안 내가 그동안 궁금하고 내가 혹시 알고 싶었던 거 내지는 연구하고 싶었던 거를 이번 한 학기에 우리 공부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요. 우리 한 학기 딱 끝나면 레포트를 여러분들이 그동안 써왔다면 그 레포트도 체계화되는 그런 그런 맥락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나 배웠으면 아주 큰 거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학기 동안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공부를 할 건가? 그래서 강의 계획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업을 할 거냐 1주차에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죠. 그래서 1주차에는요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졸업 논문의 이해에 대한 것들을 공부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학기 논문은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아주 큰 틀로 오늘은 아주 세부적으로 알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논문이구나. 논문은 어떻게 검색하는 거지? 뭐 요런 정도의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 이번 주 수업이 되겠습니다. 1주차 수업이 되겠죠. 그래서 논문을 어떻게 작성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저랑 같이 공부해 볼 겁니다. 그래서 1주차는 그렇고요. 2주차부터는 어떻게 하실 거냐면 2주차에는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코로나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지만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거죠. 그래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왜 연구를 해야 되는지, 연구를 먼저 내가 논문을 쓸 때 왜 연구할 건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를 먼저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주차부터는 아마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질 건데요.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논문의 주제를 조금 선택해 보는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주제, 저는 이제 큰 주제로 얘기를 하겠죠. 분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야로 내가 논문을 쓸 건지를 먼저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논문들 서치해 보시면 되게 굉장히 많은데 모 대학에서 이런 거를 했어요. 우리가 보톡스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50대부터 60대 요즘은 이제 50대부터 60대들이 많이 가꾸기 시작했죠.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보톡스를 그렇게 열광하는가 뭐 이런 거를 논문으로 이제 이렇게 같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50대 60대가 뷰티 미용 말고도 이렇게 보톡스나 필러, 우리 왜 주름을 당긴다라고 하죠. 이러한 성형에 왜 이렇게 열광하는가? 예, 그런 것들을 논문을 주제를 선정해가지고 논문을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논문 결과를 봤어요. 논문 결과를 봤더니
재미나더라고요. 잠깐 저도 읽어봤는데 많이 읽어보진 않았어요. 저도 뭐 잠깐 그런 논문이 있었다라고 뉴스에서 매스컴에서 봐서 검색을 해봤더니 결과가 이렇더라고요. 50대부터 60대에는 우리가 갱년기가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갱년기가 오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야. 우울증이 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뭔가 내가 더 안 예뻐지고 더 미용적으로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보톡스나 필러, 얼굴 성형에 그렇게 열광을 하더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인체 내에 호르몬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그러면 성형을 해서 뭐 보톡스나 이런 거 필러를 맞아가지고 그럼 우울증이 극복되었느냐? 예,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세상에나 다 그렇게 극복이 됐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형에 열광하는 건 남녀노소, 그다음에 연령대를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 새로운 결과를 알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문을 할 때 실험군과 대조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분들이 여성들만 있었느냐 대상자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년 남성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3주차에 어떠한 논문을 주제로 공부를 할 건가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피부 분야를 할 거야. 나는 뭐 메이크업 분야를 할 거야. 내가 메이크업을 해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다라는 것을 논문 주제로 선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메이크업 전공자다. 그러면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색조 화장품의 트렌드가 있거든요. 내지는 뭐 웨딩 메이크업의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2010년부터 뭐 연도별로 웨딩 메이크업이나 웨딩 드레스나 이런 트렌드들을 연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한 것들도 어떤 논문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논문은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화장품을 주제로 예를 들어서 내가 아모레퍼시픽에 다녀. 그래가지고 내가 화장품 브랜드를 이렇게 보니까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색조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또 분석한 논문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문의 구성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에스테틱 같은 경우에는 비만이나 뭐 슬림 라인 정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내가 일하는 살롱에 바디라인 기계가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바디라인 그 기계가 툭툭툭툭 이렇게 지나가는 뭐 우리가 이제 방향으로 따지면은 기계로 이렇게 온열 기법으로 이렇게 두두두둑 올라갔다가 두두두둑 내려오는 이런 기계를 은성글로벌이라는 그런 기계 회사에서 의료기기예요. 그런 회사에서 이거 연구해달라 이렇게 의뢰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실제로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쪽은 굉장히 좀 넓더라고요. 그래서 뭐 헤어도 마찬가지예요. 네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분야만 정하시면 그 분야에 따라서 논문 주제 정하는 거는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연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띡 이렇게 연구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일과 병행하지 않는다면 상관없는데 일과 병행하고 있어서 힘듭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해보고 어떤 실험 논문을 뭐 어떤 화장품을 가지고서 실험을 할 거다. 그러한 것들을 뭐 여러분들이 저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뭐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생각이 있다면 뭐 팀 프로젝트 그래서 논문에 1인 저자라고 해서 제1주 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춘희가 논문을 썼으면 조춘희가 논문의 1저자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두세 명이서 같이 논문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팀 프로젝트로 할 건지 개인으로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주제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원이 많지 않아서 팀 프로젝트로 하는 것보다는 개개인이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3주차까지 그런 것들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주차에는 뭘 해볼 거냐? 그러면 연구 대상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피부를 정했어요. 그러면 그 대상, 어떤 대상?
이 실험에 참여할 참가자가 있으면 그 참가자의 연령대를 대상을 짓는 거죠. 그래서 40대를 할 거냐, 50대를 할 거냐, 아니면은 50대부터 60대를 할 거냐, 이러한 연구 대상 및 어떠한 연구를 할 거냐, 이 방법을 우리가 3주차에 공부를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보톡스를 뭐 하는 거를 이렇게 논문을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봤던 것들을 중에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헤어 살롱에 있으면 이제 우리가 미용실에 있으면 강남에 있는 미용실과 청담에 있는 미용실과 강북에 있는 미용실의 차이점이 있을까? 사람들이 강북과 강남을 느끼는 그 차이점이 있을까? 라는 것들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돌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설문을 해보니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설문을 돌려본 적이 있어. 궁금한 거예요. 강남과 강북의 차이는 뭘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청담에 있는 살롱에 아는 뭐 지인이든 누구를 통해서 설문지를 지금은 이제 다 뭐 URL 주소를 만들어서 그냥 지문으로 설문을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잘 디테일하게 기재를 안 해줘요. 그래서 종이 페이퍼 형식의 한 5년 전에 종이 페이퍼 형식으로 제가 만들었었는데, 종이 페이퍼 형식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친절히 그거를 OX를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그냥 스마트폰으로 뚝뚝뚝뚝 누르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연령대에 따라서 좀 봐야 되는 것들은 그런 지문으로 종이로 되어 있는 것들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강남과 강북의 그 차이점을 뭐가 있나 이렇게 했더니 경제적인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경제적인 수준으로 청담을 가서 해야 된다, 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뭐 이렇게 할 거다라고 그냥 우리가 추측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은 내가 이 뷰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이유와 목적. 그리고 보니까 그 안으로 면밀히 들어가 보니까 자기를 나름대로 힐링을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마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힐링을 하는 시간을 마련하는데 내가 굳이 강북에서 해야 돼? 라는 생각을 많이들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제 생각이 아니고 제가 논문을 하려고 이렇게 서치해보니까 나온 거예요. 그러고서 보니까 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자기의 생활 수준에 의해서 강남을 가는 게 아니고 강남의 미용실에 오는 대부분의 80% 이상의 고객이 강북의 손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경기도 뭐 분당 뭐 예지는 뭐 이런 데서 되게 많이 넘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런데 왜 굳이 여기에 와서 할까 했더니 바로 그거. 자기가 힐링을 하는 거죠. 스스로 나한테 하루에 휴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 근처에서 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 온전히 나를 위해서 그냥 쉬러 오는 거예요. 내 주소지가 아닌 곳에 와서 좀 새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지는 내가 직장이 여기야. 직장이 근무지가 여기여서 이렇게 오는 방법. 뭐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은 내가 트렌드를 조금 더 남들보다 빨리 강남에서 해서 트렌드를 좀 빨리 읽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연구 대상 및 방법을 같이 5주에 우리 같이 공부해 볼 거다. 그러면 6주차에는 뭐 할 거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실험 방법이나 기획을 분석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자료를 분석하는데, 그러면 우리 논문을 어떻게 쓸 거냐? 실험 방법은 사람한테 할 거냐? 아니면 설문으로 할 거냐? 저처럼 지문으로 할 거냐? 아니면 우리 그냥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논문들, 쭉 작성되어 있는 논문들을 가지고서 그거를 내가 이 논문은 장점이 뭐고 이 논문은 뭐가 문제점이고 이런 것들을 그냥 서술로 풀을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분석해보는 거죠. 그래서 나 어떤 게 잘 맞을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7주차에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결과를 도출해내서 그 결과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결과를 쓰는 작성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8주차에는 서술형 시험을 잠시 보실 거예요. 그래서 논문은 서술형 시험을 굳이 내야 될 이유들이 없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시험은 굉장히 어렵지 않게 낸다라는 거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주차부터는 어떠한 것들을 공부할 거냐? 9주차에서 이제 우리 8주차에서
중간고사 서술형 시험을 원래는 8주차에서 보게 되어 있는데 자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주차나 9주차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서술형 시험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주차부터는 이제 논문에 대한 가이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논문을 게재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논문을 올릴 거냐, 어느 기간에 논문을 써서 올릴 거냐, 이런 것들을 저와 같이 공유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논문을 어떻게 올리느냐, 이런 것들 같이 공부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을 쓰시다 보면 논문을 잘 써야 하기도 하지만 논문의 데이터들을 정확하고 규정에 맞게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윤리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해보실 건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연구윤리 규정은 무슨 이런 규정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황우석 박사가 예전에 이제 많이 논란이 됐었던 거 알죠? 아마 기억할 거예요. 뉴스에서 되게 많이 나왔었으니까. 어떤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냐면 이런 내용이었죠. 이런 거였잖아요. 황우석 박사가 쥐를 가지고서 실험을 한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은 사람, 원래 이제 실험을 하는 쥐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먼저 테스팅을 해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동물 실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동물 실험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고쳤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데이터를 고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데이터를 고치면서 나중에 그거를 어디에다 이제 미국에 이렇게 게재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게 사실이 아니어가지고 굉장히 막 문제점이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논문을 쓸 때는 연구윤리 개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논문을 쓰기 전에 먼저 연구윤리를 먼저 반드시 영상이나 이런 것들로 공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설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설문을 받았어. 그래서 비주얼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러니까 뷰티 종사자들의 비주얼, 외모적으로 보이는 이 비주얼들이 우리가 실제로 나의 스타일을 바꾸는 데 있어서 그게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거를 제가 또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주 그 내가 선호하는 그게 디자이너의 비주얼을 너무나도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신기하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비주얼이 그때 이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전체적인 비주얼을 볼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당시에 했을 때 논문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해보니까 사람의 그런 날씬하고 뚱뚱하고 이러한 거에 보는 비주얼이 아니더라고요. 얼굴이 예쁘고 안 예쁘고 이런 거에 대한 비주얼이 아니에요. 제가 했던 그 결과의 비주얼은 저 사람이 나를 예쁘게 해줄 것 같은가? 저 사람의 트렌드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고 있는 머리 스타일, 메이크업, 패션 스타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내 스타일을 멋지게 해줄 수 있는가? 그거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논문을 이렇게 막 연구를 해보니까 되게 재미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그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일을 하면서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롱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맨날 붓으로 이렇게 제품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얼굴에다 얹어놔가지고 이렇게 어떤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랬더니 붓으로 했더니 아니 도대체 이게 붓으로 왜 이렇게 하지? 그 기계로 하면 당연히 기계가 효능 효과가 더 좋을 텐데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붓으로 하는 이유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석고팩 같은 경우는 기계가 대신 해줄 수 있을까요? 그거 기계가 하려면 하는데 우리 이제 코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거기에 묻으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을 좀 연구해 볼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12주차에 그렇게 연구 윤리 규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주, 14주차에는 논문을 어떻게 수정하는 건지, 완성되어 있는 논문들을 수정하거나 그 결과들을 도출해내는 것들을 같이 한번 해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14주차에는 논문을 발표하시는 거를 할 텐데 어떻게 발표하는 거냐, 이런 것들
것들 뭐 이렇게 연습의 개념으로 한번 해보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논문 발표를 할 때요, 학사학위나 석사학위 논문 발표를 할 때 시간을 줘요. 5분 이내에 하세요. 뭐 3분 이내에 하세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논문을 어떻게 결과를 냈느냐, 10분 이내에 뭐 논문을 설명한다거나 이렇게 시간을